오히려 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성취 목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군요. 네. 예. 지금 올바른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화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직접 저희가 전화 받아서 한번 궁금증 좀 그렇죠.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두는 엄마예요. 네. 저희 아이는 지금 현재는 뭐 그냥 학원 3개 정도 다니고 있는데요. 3개? 예.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곧잘 했어요. 네.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중간고사 막 있었잖아요. 네. 그 나서부터 좀 성적도 떨어지고 그러더니 막 울고불고 학원도 좀 잘 안 가고 의욕도 떨어지는 것 같고 옆에서 보니까 참 의기소침해져 있거든요.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뭐 자살 얘기도 많고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보기도 좀 난감하고 아까 뭐 얘기 방송 보니까 뭐 학습 목표다 동기부여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 아이는 지금 고1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학습 목표를 키워주는 게 가능한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예. 네.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께서는 이제 궁금증이 고1인데 이제라도 뭐 학습 목표 쪽으로 가는 게 가능한가, 늦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대답을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습 목표든 그 평가 목표든 간에 이게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환경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어떠한 지금 목표를 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더 유리한가 이러한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반적인 교육 체제라든지 사회 분위기가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평가 목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금 한 번에 이 점수가 낮게 나온 걸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요. 예. 이렇게 걱정하신다는 것 자체부터 저는 굉장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파악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나 또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이 두 가지 이제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 유형은 너무나 민감한 또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해나가고 있는데도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또 약간의 그 심리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에 너무 민감하셔가지고 도리어 아이 입장에서는 또 때로는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네. 때로는 좀 고민도 하고 싶은 거를 또 너무 민감하게 하시는 유형도 계시는데 일단 어머님이 파악은 하셨으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그리고 왜 중간고사가 실패를 했는가 하는 거를 아이하고 한번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내 노력이 어느 부분이 부족했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더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짜는 거를 옆에서 단지 지원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아이를 끌고 가는 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민감하지 않으시는 것들. 예, 전화 주신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중학교 여자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네. 요즘 이제 우리 아이가 전혀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TV를 보다 보니까 이미경 목사님께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전혀 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맞습니다. 뭐,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해라, 안 하면. 이렇게 우리 이창환 군처럼 하지 말라고 해도 한 학생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박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단 흥미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흥미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께서 좀 인내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가 성취할 수 있는 작은 과제를 주고 그거를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워야 되겠죠. 네. 쉬운 과제를 두고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그런 기회를 자꾸 줌으로써 아 나도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구나. 나도 능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시작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으로부터 스스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생기고 나면은 좀 더 어려운 공부에 도전하려는 그런 욕심과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 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래서 중요하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자녀가
요거는 쉬운 거니까 할 수 있다. 한번 그 성공을 맛보게 하는 게 좀 그렇죠.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이신 것 소소한 같아요. 장난감 조립도 참 좋더라고요. 예. 롤라브레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 조립. 남자 중학교 2학년 정도면 다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시켜보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고 궁금증을 또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마 오늘 주신 전화 질문 내용이 공통적으로 모든 부모님들이 느끼는 문제의 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학습 목표 지향적이냐 평가 목표 지향적이냐를 하면서 자꾸 부모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부모가 좀 너무 윽박질러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박 교수님 사회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그 목표 설정이라는 거는 개인이 어떤 타고난 그러한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의 분위기라든지 교사의 태도라든지 가정 환경, 부모님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 사회가 어떠한 그 성향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길러지는 그러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학 입시 위주로 그리고 어떠한 그 학벌 위주의 사회로 아무래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다가 점차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이러한 그 평가 목표를 지향하는 그러한 동기를 자꾸 가지게 된다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초기에는 어쩌면은 그러니까 평가 그 목표라든지 학습 목표가 반드시 어느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차에 따라 또 어떤 거가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선곡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평가 목표에다만 이제 초점을 두게 되면 아주 길게 봤을 때 결국은 자꾸 결과만 가지고 남들의 어떤 평가만을 신경을 쓰게 될 거고 또 좌절이라든지 실패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겨내는 그러한 힘들이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뭐 학부모님 탓도 아니고 사실 사회적 분위기 탓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다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남들이 하니까 다른 학부모님들이 하니까 사회적 분위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남들의 부모님들이 즉 각자들이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노력을 하고 사회적 분위기 우리 스스로 모든 분들이 좀 그러한 그 생각들을 바꾸는 거가 중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미경 박사님도 좀. 네, 저도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학생들이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인데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동기를 높여주고 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학업 성취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주고 흥미를 높여주는 것이 학업 성취도를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그 공부 성적보다도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동기가 없는 아이들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동기를 떨어뜨리는 환경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 좌절이나 힘든 속에서도 그것을 다시 이겨내는 힘이 바로 동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동기부여. 이거 어른들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5 EBS, MBC 공동 캠페인 교육의 미래다 특별 생방송으로 교육,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 제1부 동기를 찾아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방향이 어느 하나로 해서 쭉 이렇게 일관성이 있지 않고 자꾸 바뀌는 제도 때문에 아마 사교육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합일점을 빨리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시를 완벽하게 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빨리 개선해 주십시오. 최근 교육계에서 교육 주체 간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져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정부와 그리고 학부모는 학교와 또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어울려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깊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주체들이 이렇게 함께 붙어서 싸우고 갈등한다면
우리 교육의 문제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교육자들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산적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